사기꾼만 잘 사는 나라, 사기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제 금융감독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동시에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기꾼 잡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방하고 적발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기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역할을 금융감독원이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감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 무능과 책임 회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저는 굿프렌드라는 금융사기 의심 업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유사수신 행위신고 항목까지 떡하니 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피해자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도망가고 사라지고 나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감독기관의 자세입니까? 금감원 홈페이지에 유사수신 행위신고는 폼으로 달아놓은 겁니까? 그렇게 허울뿐인 신고창구만 만들고 정작 사건은 방치한다면 누가 금융감독원을 믿고 또 신고하겠습니까? 결국 2024년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재신고를 했습니다. 굿프렌드 사건 플러스 불법 금융대출 두 가지를 모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굿프렌드 사건은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조사도 못하면서 왜 금융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2년을 기다린 겁니까? 불법 금융대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다르게 뭡니까? 조사 결과는 뻔했죠. 불법 대출은 없었다. 조사 과정도 결과도 은행 마음대로. 금감원은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조차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굿프렌드 조사에서 금감원은 대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금감원이 왜 있는 겁니까? 사기꾼 조사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듯합니다. 2022년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수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2년에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권한 아니다. 다른 기관 소관이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굿프렌드 사기 피해자분들께 당시 금감원의 말만 믿고 기다리셨을 텐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늑장 대응을 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피해자분들을 기만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금감원의 이따위 일처리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고 본의 아니게 선동꾼처럼 비춰진 것 같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건을 해당 사항 없음, 기각, 심지어 문제 있음 경찰서 이관이라고 자기 멋대로 분류합니다. 이딴 식으로 처리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라니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낸 겁니까? 기각이라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덮어버리는 게 당신들의 방식입니까? 문제 있음 경찰서 이관이라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경찰에 떠넘기는 겁니까? 유사수신 신고를 위해 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원인을 우롱하려고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발뺌되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사기꾼이 활개치라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라고 있는 겁니까? 이딴 식으로 분류나 하려면 동사무소 민원 처리반이나 다니세요.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드러내며 사건을 뭉개는 당신들. 금융감독원 자격조차 없어 보입니다. 제가 신고한 공인회계사 제3자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보 업로드는 제3자 정보 제공이 아니다. 위탁 가공은 동의가 필요 없다. 금융기관 조에서는 공인회계사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런 말들은 모두 공인회계사들의 쉴드를 쳐주기 위한 그저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입니다. 사기꾼을 잡을 생각은커녕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겁니까?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지어 금융위원회까지 금감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과연 금감원이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결국 내뱉은 답은 단 한마디, 법적 판단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건 접수 후 시간만 잔뜩 낭비하고 중요한 판단은 빠뜨리며 결국 책임 회피에 그치는 것이 당신들의 특기라면 원래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조직입니까?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금감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권한도 없고 법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그 책임은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국민 안전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도 법적 판단도 할 수 없다면 금감원이 받은 사건들은 언제나 무한 지연과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자들은 고통받기만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이냐고 묻고 경찰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정작 협업해야 할 기관들조차 금감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감원은 이딴 식으로 금융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집행의 혼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감독 공백 발생 금감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금융시장에 감시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피해자 구제 지연 신속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됩니다. 금융 시스템 신뢰도 하락 감독 기관마저 책임을 회피하면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지금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 기본적인 사기 예방조차 못하고 사건은 떠넘기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국민신문고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굿브랜드 사기와 공인회계사 제3자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강력히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시작입니다.